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설명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 교차자작용, 감자작용 이렇게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쭉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을 제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발전기를 한번 그려본다면은 동그랗지가 못하네요. 이렇게 고정자가 이게 제가 글을 쓰는 화면이 없습니다. 화면이 없고 그냥 판에다가 이거 쓰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잘 못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계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있어요. 자, 거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전기자가 있습니다. 전기자가 여기 이제 아마추어 전기자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이 전기자에는 코일이 또 감겨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 코일이 있죠. 전기자 코일이 있고 여기에도 또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NS라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한번 보겠어요. 전기자 반작용. 이걸 한번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전기자 건선. 전기자 건선이 여기 안에 붙어 있는 거, 여기 들어 있는 거죠. 전기자 건선에 의해 발생된 자속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자 건선에 전류가 기전력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기전력이 생기잖아요. 여기요. 발전기가. 그러면은 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자속이 생긴다 그랬죠. 자,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자 건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그게 자속이 생기게 돼요. 그 자속이 주자극은 여기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는 자속을 요걸 이제 주자극이라 그러고 여기 나온 걸 주자속이라 그럽니다. 주자극에 의한 자속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줘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결국은 감소시킨다 이거죠.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로 대략하면 이렇게 돼요.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 전기자 건선에 의해서 발생된 자속이 주자극에 의한 자속에 영향을 줘서 기전력을 감소시킨다. 즉 우리가 만드는 이 기전력 E는 이 P-N이라는 이 값을 작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따로따로 자극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자극만 그리면 이렇게 되죠. NS극인데 만약에 아직 발전기가 안 돌아가도 N극에서 S극으로는 자력선이 이동하겠죠. N극, S극만 형성되면은 자력선은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동해요. 왜냐면은 아직 발전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아마추어를 안 돌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만 한번 그려보겠어요. 안에 있는 아마추어만 조금 크게 그려서 아마추어에 브러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마추어는. 자, 브러쉬가 붙어 있고 여기는 코일들이 이제 단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코일이 이렇게 막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감겨 있으면은 자, 브러쉬를 중심으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죠. 브러쉬를 중심으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브러쉬의 반대편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런 이제 책 같은 걸 보시면은 여기서 요거와 요거의 표시는 화살의 앞쪽, 화살의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전력에 이걸 뒤를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기전력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기전력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는 기전력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즉 코일이 그러면 어떻게 감겨 있습니까? 코일이 뭐 이렇게 감겨 있겠죠. 우리가 코일이 뭐 이런 형태로 코일은 감겨 있겠죠. 이렇게 코일은 여기서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봤지만 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단 말이죠. 근데 브러쉬가 만약에 여기 이제 축이 있고 정류자편이 있고 브러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 브러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브러쉬를 중심으로 해서 반은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이게. 그죠? 자,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자, 이럴 때 기전력이 발생을 됐을 때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엄지손가락 이걸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면은 이런 형태로 자속이 생기겠죠. 이거는 전류고 요거는 자속이 됩니다. 이건 자속이 이런 형태로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자속이 이런 형태의 자속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자속. 자,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자속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반대로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반대로 됐을 때는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겠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이 여러분들 있는 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흐르겠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모양을 잡으면 이 모양이 이제 그 모양이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쪽 코일은 이런 자력선의 방향이 생기고 여기서는 이런 방향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코일이 요 끝에 있는 4개만 한번 그려보겠어요. 쭉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 축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있겠죠. 근데 여기는 아까 같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이렇게 여기 됐다면은 여기서는 모양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런 모양,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이런 모양으로 되고 여기서는 자력선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주자속이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주자속이 가고 있는데 주자극에 의한 자속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주자속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자속은 근데 서로 부닥치면은 상쇄가 돼요. 자, 요 부분 윗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자속은 이쪽 가고 여기 부분은 이쪽 반대편이니까 여기서는
상쇄가 일어날 겁니다. 상쇄가. 여기는 상쇄가 아니라고, 이거는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상쇄 일어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주자속의 방향과 요 전기자 코일에서 생긴 이 자속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서는 상쇄되니까 줄어들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여기 안에는 늘어나죠. 이 바깥을 보시면은 주자속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이건 이 방향이니까 여기선 역시 또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의 자속이 되고, 여기는 이 방향하고 주자속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이거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자속이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데 이 전기자 건선에 기전력이 생기면서 기전력에 의해서 주변에 자속이 생기니까 그 자속의 영향에 의해서 이쪽 구석과 이쪽 구석은 자속이 막 늘어나고 여기는 자속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속이 많아지고 여기는 자속이 적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도 많아지고 여기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속이 많고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찌그러진 형태가 나와요. 원래 똑바로 났었는데 이 전기자 건선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의한 자속에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속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자속의 성질 중에는 자기포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포화. 자속이 포화됐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철심이 있으면 여기에 자속이 막 지나간다 그래봐요. 근데 자속이 지나가는데 자속이 지나갈 수 있는 양이 어떤 한계가 있겠죠. 요 내부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더 오버된다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자기포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보내는데 수도관에다 수돗물을 보낼 때 수도관 크기에 상관없이 수도물이 많이 필요돼서 계속 압력으로 막 계속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터져버리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속도 일정 양이 되면은 증가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줄어드는 거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줄어드는 건 계속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자기 포화에 걸리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줄어들고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는 만약에 50이 줄어들었다면은 늘어나는 건 한 30밖에 못 늘어났어. 예를 들어서 자기 포화에 걸려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속이 줄어드니까 이 기전력 값이 자속이 줄어드니까 기전력 값이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거를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자, 이게 그림이 뭐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제가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그림을 한번 봐가면서 하겠어요. 이게 주계자 자속 분포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부하가 저 전기자에서 아직 기전력을 안 만들 때예요. 여긴 지금 중간에 이제 회전자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이렇게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요거는 전기자만 그려놓은 겁니다. 아까 요 전에 있던 요거는 주자극에 의한 자속만 그렸고 요거는 전기자에 의한 자속만 그렸어요. 주자극 자속은 안 그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 같이 여기 브러쉬를 중심으로 이쪽은 기전력이 나오고 이쪽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걸 갖다가 합치면은 지금 이제 그림이 잘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찌그러진 이런 파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적게 일어날수록 좋겠죠. 적게 일어날수록. 우선 전기적 중성점이 이동한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브러쉬가 옆으로 이동했어요. 왜냐면은 이쪽은 아까 막 늘어나고 이쪽은 줄어드니까 파형이 찌그러진다 그랬죠. 파형이 찌그러지니까 원래는 이 브러쉬 중성점이 여기 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 이쪽이 중성축으로 된다는 걸 지금 이건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어요. 정기적 중성점 이동을 하고 주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국부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전압이 불균일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차 자화작용은 뭐냐면은 이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주자극은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거와 직각되는 교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교차 자화작용이라 그래요. 교차 자화작용. 그 다음에 편자작용은 여기 그림이 안 나와서 여기 지금 요 그림이 있는데 요거와 주자속을 합치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자속이,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리게 보입니다만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편자작용,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편자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감자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자는 자속이 줄어드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교차자작용은 전기자 그 건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의 방향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감자작용은 전체적으로 자속이 주는 걸 감자작용이라고 그러고, 편자작용은 이렇게 찌그러진 현상을 우리가 편자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자작용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식들이 나오는데 이 식은 글쎄 뭐 그렇게 중요한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실 분만 다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결론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게 빨리 또 요 파트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자극이 있죠. N극, S극이 있고 전기자가 있는데 요게 전기자 코일이 여기를 감겨 있습니다. 전기자 코일의 기전력은 브러쉬를 중심으로 반대로 흐르고 있고, 또 요 코일도 뭐냐면은 주자극에 감은 코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코일에 감은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요게 뭐냐면은 보상건선이에요. 이 자극 끝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코일을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자랑 연결시키는 해서, 왜 전기자가 이 어떤 그 자속을 만든다 그랬죠. 전기자가. 그래서 그게 주자극에 영향을 주는데 전기자가 생기는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만드는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건선을 감습니다. 그러면 전기자가 만든 자속이 만약에 시계 방향이라면은 보상건선이 만드는 자속은 반시계 방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상쇄돼 버리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보상건선입니다. 보상건선이고, 여기는 잘못 썼는데 이게 보극입니다. 이거 아니죠. 주자극. 브러쉬입니다. 이건 브러쉬고 여기 감은 게 보상건선입니다. 자, 정리한 걸 한번 볼까요? 발전기는 주자속이 감소하고, 주자속이 감소하니까 기전력이 감소하고, 중성축이 이동한다.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류자편과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 전압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속이 감소해서 토크는 회전력인데 전동기는 동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동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증가한다. 토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죠. 중성축이 이동하고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 또 불꽃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극을 만듭니다. 그게 정류를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보극을 만드는데, 보극이 없는 직류기는 정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상건선도 달고, 전기자 반작용의 브러쉬를 회전 방향으로 이건 이제 직류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 대책, 보상건선을 설치하고 보극을 설치한다. 지금 이 글이 좀 중복이 됐습니다만, 보상건선은 전기자에서 생기는 자속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보상건선이고, 보극은 또 역시 그거를 도와주고, 또 혹은 또 정류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극은. 그러면 요 파트는 또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류하고 요거는 나중에